등장인물 A. 라디오 진행자 B. 어시스턴트 C. 게스트 코미디언. 오늘은 여름 심령 특집으로 코미디언 CC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일부러 이 코너만을 위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우, 정말이에요. 10년 코너만을 위해 부르다니 뭔 일이냐고요. B씨는 웃기만 하네? 아니, 웃겨서. 뭐가 웃기냐고. CC라면 지금 정말 잘 나가는 프리랜서 예능인으로서 TV에서 보이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인데요. 예능인이 되기 전에는 제작회사에서 조연출이었다죠? 맞아요. 젊었을 적엔 조연출을 했었습니다. 에? 그럼 코미디언이 된 계기는 뭘까요? TV업계에 예전부터 동경이 있었어요. 돈내루스기 씨라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했던 나마대 다라다라 이카세테라는 프로를 동경해서요. 그래서 나도 재밌는 방송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제작회사에 들어갔는데요. 갑자기 애송이가 프로그램 제작 같은 걸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조연출부터라고 들어서 죽어라 하고 있었어요. 지독한 환경에서 노예처럼 열심히 했죠. 월급도 형편없고 해서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 취직 자리도 찾아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뭐 배운 것도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예능학원에 들어간 느낌이랄까요. 그게 지금에선 터진 거군요. 뭐가 터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 조연출 시절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오늘 스튜디오에 와주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몇 가지 있다니까요. 빨리 듣고 싶어요. 그럼 원래 영감은 있어요? 초등학교 때 도깨비불 정도는 본 적 있죠. 에? 그리고 가위도 자주 들렸어요. 본가 근처가 절이라서 자주 들렸다니까요. 집이 엄청 낡아서 항상 누군가의 시선도 느꼈고요. 자다 보면 목소리도 들리고 그랬어요. 그런 집 질색이야. 질색이라고 말해도 삶을 분간할 때부터 그래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친구가 자러 왔다가 다시는 오지 않게 됐지만 나중에 들었더니 귀신이 지나다니는 길목이었다고. 그럼 친구의 마음을 이해 못할 것도 아니네요. 그럼 서로는 이쯤에 두고 경험담 부탁합니다. 그럼 먼저 예전에 자주 있던 아이돌을 심령 스팟에 보내는 방송 있었잖아요. 보신 적 있죠? 있죠. 거기서요, 아이돌이 상태가 나빠지곤 하지 않습니까? 그거 거의 짜고 치는 거예요. 그런 거 말해도 되는 거예요? 벌써 그게 언제적 일인데 쉬어다 지났다고. 근데 이게 진짜였던 현장이 있었어요. 호? 제가 체험한 건 아이돌 O라는 예전 연예인이에요. 그게 혼자서 카메라를 들고 심령 스팟인 터널에 들어갔다 다시 돌아오는 기획이었어요. 그런 건 절대 무리. O도 처음엔 엄청 무서워했죠. 일단은 영능력자라는 사람을 대동했어요. 그 사람이 염주를 건네주면서 이게 끊어지면 바로 돌아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O는 반은 울면서도 터널로 향했죠. 네. 그래서 터널 입구까지 갔을 때 무리예요 하더니 울기 시작하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질 않으니 감독도 어거지로 다시 보낸 거죠. O는 펑펑 울면서 천천히 터널로 들어갔어요. 터널은 100m 정도 되는 길이었지만 반 정도 가더니 갑자기 뛰어서 반대편으로 가버렸어요. 무서워. 계속 기다렸는데 도무지 오질 않더라고요. 불러도 대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리러 가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영능력자 아저씨가 안 돼 라는 말을 꺼냈어요. 왜 안 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많은 영가가 이쪽을 보고 있어요. 빨리 도망쳐요 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패닉이 된 거지. 이젠 안 돼. 그 아가씨 이제 끝났어 소리치더니 버스에서 내려서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위험했던 건가요? 막 뛰어온 O는 흰자비를 드러내고 이상하게 뛰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했는데 너무 날뛰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여자라고는 생각도 못할 힘으로 마구 날뛰어서요. 거기서 얼굴까지 차여서 이빨까지 나갔다니까요. 그래서요? 어떻게든 안정을 시켰는데 한동안 정신을 잃더라고요. 나중에 깨선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했어요. 기억나는 건 터널에 들어간 뒤 한가운데쯤에서 염주가 갑자기 끊어져 사방으로 날아갔대요. 돌아오려고 뒤를 봤더니 어떤 남자가 서 있었다는데, 그래서 반대편으로 도망가려고 한 뒤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라는 분은 어떻게 됐어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 뒤로 바로 그만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모르죠. 우와, 그럼 또 하나? 예전에 실종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찾는 방송이 있었죠? 있었죠. T현에서 했었을 땐가? 아내분이 갑자기 실종됐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남편분이 말하길 잠에서 깼더니 갑자기 없어졌다는 거죠. 네네. 하루를 찾아봤는데 발견되질 않아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냈대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았죠. 당시엔 엄청난 화제가 된 것 같아요. 가정주부의 가미가꾸 시인가 라면서요. 그래서 방송으로 제보가 온 거예요. 방송에서도 일단은 사전조사를 해야만 했는데 그 아내분은 평판도 좋아서 바람을 피운다든가 사채를 썼다든가 그런 종류의 이야기는 전혀 없었어요. 보통 실종이란 게 그런 이유에서 텅 하고 오는 건데 그런 것도 없고 남편분하고의 부부 사이도 특별히 나쁠 게 없다는 이야기였죠. 자택에서 밤에 자다가 호련히 사라졌기 때문에 유괴선에서도 조사가 진행됐지만 그런 흔적도 없었던 만큼 사건은 미궁에 빠져들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지. 지갑이든 가방도 놔둔 채 남편과 애를 두고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난리가 났었죠. 당시엔 휴대폰 같은 건 아직 다들 가지고 있지 않던 시절이라 정말 어디로 간 건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는 영능력자를 데려다 영시를 해보자는 방향이 된 겁니다. 맞아.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가 자주 불러서 방송에 익숙해진 영능력자를 부르라고 했더니 예정이 맞지를 않아서 이때는 그런 것도 좀 지겨워지던 터라 해외에 영능력자를 써보자는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영매사 아줌마를 데리고 왔죠. 아줌마요? FBI 부탁으로 어려운 사건을 몇 건이나 해결 이라는 표어가 붙어서 데려왔는데요. 실제는 몇 건의 조사를 도와준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과도 광고 많이들 하죠. 맞아요, 맞아. 통역사를 데리고 그 집으로 갔죠. 사전 정보는 간단히 전달해뒀지만 영시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들어서 상세한 정보는 하나도 안 가르쳐줬다고 감독님이 말했어요. 에? 남편분하고 초딩 남자애가 둘. 인터뷰 형식으로 실종 당시와 아내분에 대한 것 등 여러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촬영은 담담하게 진행됐죠. 영매사 아줌마는 통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대화 내용을 듣고 있었어요. 촬영도 종반에 접어들어서 남편분하고 아이들이 사라진 아내와 엄마를 한 목소리로 부르는 장면이 된 거죠. 남편분도 아이들도 울면서 돌아와달라고 호소했어요. 이미 현장도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죠. 나도 울고요. CC 얼굴로 운다니 징그럽네요. 뭐가 징그럽다는 거야. 나도 운다고. 아이들의 엄마 돌아와 주세요 라는 말이 슬프다니까. 그래서 드디어 영매사가 보게 됐어요. 그때까지 통역사의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진짜 이 아줌마 괜찮은 거야? 라며 스태프들은 모두 걱정하고 있었죠. 이럴 거면 다른 영능력자 쪽이 낫지 않았을까라고 감독님이 말할 정도였다니까요. 처음부터 부른 거 자기였으면서요. 그래서 영시를 시작하게 됐는데 아줌마는 눈을 감고 아내분의 사진을 손에 들었어요. 그리고 2, 3분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TV가 켜지는 거예요. 스텝 중 누군가가 부딪힌 건가? 리모컨을 밟았나? 생각해서 두리번 됐는데
모두 하나같이 고개를 젓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아줌마가 신음소리를 내더니 갑자기 집안에 불이 꺼진 겁니다. 우와! 그러더니 TV 화면이 지직거리는 거예요. 아줌마의 신음소리하고 지직거리는 소리만 나고 거기 있는 모두는 말을 잃었죠. 정신을 차려보니 거의 모두가 TV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어요. TV 화면에는요, 지직거리는 영상 속에 희미하게 커다란 연못? 호수?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와, 무서워요. 남편분이 무슨 연출이냐고 감독님한테 물었지만 감독님은 아니라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는요, 오디오 감독 뒤에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말을 꺼내서 솔직히 엄청 쫄았죠. TV의 호수 같은 곳에 이번에는 사람 그림자 같은 게 나오더니 아이들이 무섭다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아줌마는 계속 하고 있고 TV에는 이상한 영상이 나오기 시작하고 집안에 불은 안 들어오고 이미 현장은 공포였죠. 그러더니 TV의 그림자가 확실한 여자의 실루엣으로 변하면서 네. 신음하던 아줌마가 딱 그치는 거죠. 그러더니 그대로 남편분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눈을 뜨더니 한마디 물속은 추워! 우와! 그리고요, 일본 말이었어요. 안 돼, 너무 무서워. 그러더니 TV도 툭 꺼지고 암흑천지. 그러더니 바로 불이 들어왔지만 남편분의 얼굴을 봤더니 얼굴이 새파래져선 아이돌은 떨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어요. 엄청 무서운 이야기네요. 아줌마 원래 일본어를 알았던 거예요? 아니요, 전혀. 통역사하고 말할 때는 전부 영어로 했기도 했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물속은 추워!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아줌마는 그대로 말없이 집 밖으로 나갔어요. 통역사와 여자 스텝이 쫓아갔지만 남겨진 우리는 남편분의 분노를 가라앉히느라 필사적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라면서 있는 대로 화를 내고 자기가 마누라를 죽였다는 거냐면서 감독님의 멱살을 잡았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일동이 계속 사과했고 마지막으로 꺼지라는 말을 듣고 끝나긴 했지만 결국 남편분이 범인이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걸 모르겠다니까요. 경찰도 남편분을 의심했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설사 남편분이 범인이라고 해도 그런 오컬트적인 영상이 증거는 될 수 없겠죠. 방송에서도 그 호수인지 뭐였는지를 장소도 조사했지만 결국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후로 남편분이 체포됐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 없고요.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그때 촬영분이 너무 심각해서 결국 영상을 못 쓰게 됐죠. 아니, 씨씨, 이거 무섭네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 중 제일 무서운 게 이걸 것 같아요. 무서운 이야기 할 때 CC 얼굴이 제일 무서웠어요. 그만 좀 하라고. 네, 오늘의 게스트 씨씨였습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